이번에는 사망한 가족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한 상속한 정승인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상속한 정승인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상속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청구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상속 한정 승인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인연이 끊긴 가족의 경우라면 남은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왜 더 복잡한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떠한 경우에 한정승인이 필요하며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최모 씨는 최모 씨의 아버지인 최아빠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모 씨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살아온 탓에 최아빠의 재산과 채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큰 아버지로부터 망인 최아빠가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최모 씨는 상속 포기를 고민했지만 자신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한 아버지의 빚이 다른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이 염려되어 2022년 4월 10일에 한정 승인을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정 승인 1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을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을 갖게 되고, 상속받은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속 순위 내에서 한 명만 한정 승인을 하면 나머지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은 다른 후순위 상속권자들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데도 3개월이 지났다면 한정 승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정 승인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가장 먼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청구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 사건 본인 또는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인적사항은 발급받은 서류를 보고 표기된 그대로 기재하여 줍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재산 목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정 승인 청구서의 청구 취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 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고 기재합니다. 다음은 청구 원인 작성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최모 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살펴볼까요? 한정 승인을 하는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권자라는 사실과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한정 승인을 하는지와 적법한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의 1항에는 청구인이 사건 본인의 상속권자라는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최모 씨는 최아빠의 아들이므로 직계비속지위에 해당하는 재산 상속인임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건 본인이 어느 시점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였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사건 본인 최아빠는 2022년 3월 8일에 사망하였고 사건 본인의 상속권자인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2022년 3월 8일에 재산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한정 승인을 청구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번 사례는 청구인이 사건 본인과 인연을 끊고 살던 중에 사건 본인의 사망으로 거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으나 후순위 상속권자들을 위하여 상속포기 대신 한정 승인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청구인 최모 씨는 사건 본인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한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청구인이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청구한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최모 씨는 최아빠의 사망을 알게 된 날인 2022년 3월 8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4월 10일에 한정 승인을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청구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별지로 첨부하는 재산 목록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최모 씨는 실제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기 때문에 적극재산은 없음으로 기재하고 채무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극재산은 모름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 없음이나 모름으로 기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속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정부24에서 운영하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였다면 파악된 재산은 각 항목을 구분하여 별지로 첨부한 재산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한정승인 청구서는 망인의 말소자초 본상 최후 주소 직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누구든지 혼자서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